두부는 각종 찌개부터 조림까지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건강한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두부를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혈관 건강이 망가지고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두부를 드실 때 신경 쓰셔야 하는 점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에게 두부는 김치만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익숙한 식재료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두부는 콩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콩 단백질에는 우리가 꼭 먹어서 보충해줘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게 들어있어서 심혈관계에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하루 25g 이상의 대두 단백질을 먹으면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또 두부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콩의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께 두부는 특히 더 좋은데요. 바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레 남성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부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처럼 인식하면서 뼈가 손실되는 것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를 증명하듯 일부 연구에서는 대두의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먹은 폐경기 여성들이 골밀도 감소가 완만해졌다는 논문도 발표되기도 했고요. 또 체중 관리를 위해 두부를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두부는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포만감이 높은데요. 그래서 먹었을 때 자연스레 과식을 하지 않게 되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두부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혈관 건강은 물론 신장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두부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부모님들께 필요한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 첫 번째는 바로 두부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몸에 좋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금물인데요. 두부는 건강식의 이미지가 강하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찾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데요. 치매와 노인 인지장애라는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양의 두부를 주 9회 이상 먹었을 때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에서는 두부를 많이 먹는 인도네시아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매주 9번 이상 많은 양의 두부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억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콩에 들어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 성분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추정하며 두부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은 맞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두부만 과도하게 먹는 것은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도 두부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두부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몸에서 쓰고 남는 칼륨은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이런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몸에 칼륨이 쌓이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겨 부정맥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더더욱 신경 써서 두부의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하루에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을까요? 두부 100g에는 단백질 10g, 칼륨 약 120에서 200mg, 열량은 100kcal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반모에서 한모 사이로 드시는 게 적당하고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식단에 관하여 꼭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 두 번째는 바로 기름에 조리하는 것입니다. 두부를 노릇하게 부쳐서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입에 짝짝 붙는 별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안 좋은 조리법입니다. 사실 어떤 음식이든 고온의 기름으로 조리하면 몸에 안 좋다고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두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부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때 고온의 기름으로 조리하게 되면 불포화지방산이 트랜스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식물성 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트랜스지방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되도록 피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트랜스지방이 해롭다는 이야기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죠?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트랜스지방이 포화지방보다 심혈관 질환의 2배 이상 해롭다고도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트랜스지방은 혈관에 찌꺼기를 만들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이때 좁아진 혈관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지방이 많아지면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까지 높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성인병의 주범이 되는 트랜스지방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두부를 굽거나 튀겨서 먹는 방법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두부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점을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채소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가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추고 혈압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 배설을 도와서 고혈압을 예방하는데요. 또 식이섬유와 틸라코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먹었을 때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억제해주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한 연구에서는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시금치를 먹게 하고 체중 감량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시금치를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이 40% 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임상영양저널과 한국국립암센터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먹은 사람들이 위암 발병률은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영양 가득한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과연 어떻게 좋을까요? 두부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도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두부에 모자란 철분, 엽산, 비타민, 베타카로틴이 많은데요. 그래서 둘을 함께 먹었을 때 모자란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또 시금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두부의 단백질과 함께 먹게 되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도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금치와 두부가 상극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을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결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밝혀졌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일부 칼슘과 결합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성분이 집중적으로 만나기는 힘듭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시금치를 주로 데쳐서 먹는데요. 데칠 때 옥살산의 대부분이 물에 녹아서 제거가 되고 데친 시금치는 물기를 짠 후 먹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먹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염려 마시고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드셔도 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먼저 브로콜리는 뇌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가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한다고 밝히며 치매 치료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 성분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크지 못하게 하여 암을 예방해 주는데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막아줍니다.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게 되면 두부만 먹었을 때 모자랄 수 있는 비타민C를 보충해주기 좋은데요. 그래서 단백질과 철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우리 장 속의 환경을 좋게 해주면서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브로콜리 자체가 소화 흡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두부와 함께 먹으면 속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심혈관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두부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브로콜리는 동맥경화의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철분, 칼슘, 그리고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미역국이 산후조리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유해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게 막아주고 심지어 중금속 해독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미역은 우리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특히 미역의 끈적끈적한 부분에 많이 함유된 푸코잔틴이라는 성분은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당뇨병 개선 효과에 뛰어납니다. 두부와 미역을 함께 먹게 되면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미역은 식이섬유 역할을 하며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특히 미역이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부와 미역을 함께 먹게 되면 따로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단백질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해 줄 수 있는데요. 만약 채식을 하시거나 식탁에 고기가 없더라도 이 조합으로 드시게 된다면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두부와 미역 조합은 포화지방 함량이 대체로 낮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게 되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한 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하는 병은 1위 치매, 2위 암, 3위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브로콜리가 이 세 가지 병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브로콜리를 데쳐서 초장에 많이들 찍어 드시는데요. 사실 브로콜리를 물에 데치는 순간 이 효과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의 효능을 지키며 먹을 수 있는 세척법부터 조리법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웰빙 열풍 이후 브로콜리는 우리나라 식탁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실 익숙하지 않았던 채소라 시장에선 브루크리, 브로콜리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곤 했죠. 브로콜리의 가장 중요한 성분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주로 들어있는데요. 항암, 항염증, 항균,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브로콜리를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설포라판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설포라판의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보통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는데요. 데치면 부드러워지는 식감과 함께 초장의 새콤달콤한 맛이 잘 어우러집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를 드실 때 데쳐서 먹게 되면 설포라판이 없어져서 부용지물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쪄서 먹기입니다. 201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브로콜리의 조리 방법에 따른 설포라판 생성과 글루코시놀레이트 손실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쪄서 조리한 경우 영양소 보존율이 가장 높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영양소가 유지되는 조리 방법은 전자레인지로 브로콜리를 익혔을 때인데요. 마지막으로 끓는 물에 데치는 경우는 영양소가 가장 크게 손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에서 증명된 것처럼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거나 쪄서 먹는 게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데쳐 먹으면 정말 말짱 도루묵인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이 어떻게 생기는지 원리를 아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의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조력자 역할을 해야만 설포라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미로시나제가 끓는 물에 가열하게 되면 파괴돼서 없어져서 설포라판으로 바뀔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전구체인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조력자인 미로시나제는 둘 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다는데 왜 미리 썰포라판으로 바뀌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성분이 브로콜리 속에서 각각 다른 장소에 분리돼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물리적인 손상을 가해서 둘이 만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로콜리를 입에 넣고 잘 씹어주면서 먹으면 세포벽이 파괴되며 이 성분들이 만나게 되고 썰포라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요. 이 썰포라판이 만들어지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브로콜리를 요리하기 전에 미리 잘게 잘라서 1시간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리하면 썰포라판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로콜리를 다른 음식과 함께 갈아서 먹게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친 브로콜리는 영양소가 제일 많이 소실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드시면 항암 성분을 다시 살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추냉이, 겨자, 양배추 같은 식품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브로콜리가 가열되면 조력자인 미로시나제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 데친 브로콜리를 먹을 때 이 미로시나제를 다른 식품으로 채워주기만 하면 다시 썰포라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데친 브로콜리 뿐만 아닌데요. 생 브로콜리든 찐 브로콜리든 조력자인 미로시나제의 양이 많아질수록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이 더욱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브로콜리를 드실 때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브로콜리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줄기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잎에, 마지막으로는 송이에 가장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먹던 브로콜리 송이만 먹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드실 때는 줄기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 칼로 얇게 썰어서 같이 쪄준 후에 겨자, 와사비 또는 무 새싹과 함께 먹어주면 영양소를 풍부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브로콜리를 드실 때 가장 좋은 조리법은 쪄서 먹는 것이고 고추냉이, 겨자,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 함께 먹으면 항암 성분인 썰포라판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꽃봉오리가 촘촘하기 때문에 먼지나 작은 벌레가 숨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씻어야 합니다. 먼저 꽃봉오리를 뒤집어서 흐르는 물에 전체를 헹궈 주는데요. 그리고 소금이나 밀가루를 녹인 물에 뒤집어서 15분간 담가두어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이때 브로콜리가 물에 붕 떠버리기 때문에 컵으로 브로콜리를 덮어 물에 잠기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흔들어 세척한 후 찬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소금을 사용해서 씻게 되면 삼투압으로 인해서 벌레를 제거할 수 있고 밀가루를 사용하면 먼지 같은 오염물질이 흡착되는 효과가 있어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로콜리의 썰포라판이 좋다고 거듭 강조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 몸에 어떻게 좋길래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브로콜리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뇌 건강에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뇌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실 때 많으시죠? 브로콜리가 치매 치료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구팀은 브로콜리가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로콜리의 썰포라판과 비타민 K 성분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브로콜리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강력한 항암 효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하는 질병 2위가 암입니다.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로콜리의 썰포라판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는 인돌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해주며 항암 효과를 발휘해줍니다. 브로콜리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심혈관 건강을 좋게 해주는데요. 60대가 넘어가면 혈압과 혈관 건강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때 브로콜리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는 썰포라판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줘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데요. 비타민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좋습니다. 또 설포라판은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천연 항암제라고 할 만큼 브로콜리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이 가득한데요. 드실 때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을 더 끌어올리는 꿀 조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 조합,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으로 잘 알려진 만큼 영양가가 아주 풍부한데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뿐만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먹어줘야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는데요. 그래서 달걀을 함께 먹어주면 달걀의 노른자에 포함된 지방이 브로콜리의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고 설포라판이 우리 몸에 더 잘 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뇌 건강에 좋은데요. 그래서 브로콜리와 함께 치매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달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성분들이 브로콜리의 비타민 A와 결합하며 황반 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의 빨간색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면역 기능을 높여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전립선 암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데요.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이런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 만드는 작용을 촉진시키는데요. 이렇게 두 성분이 서로 다른 기전의 암세포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항암 효과 조합입니다. 또 토마토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해서 브로콜리의 미네랄 흡수를 돕고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 도와줍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새콤한 산 성분은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를 촉진하며 뼈 건강까지 좋게 해줍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 조합, 세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각종 야채와 함께 기름에 볶아서 드신 적 있으시죠? 이때 올리브유로 볶아 드시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우선 브로콜리를 올리브유로 볶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증가시키고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게 됩니다. 올리브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 오메가3가 설포라판과 결합하면서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브로콜리의 항산화 효능을 더욱더 높여주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노화를 늦춰주는데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브로콜리와 양파를 볶아서 드시게 되면 맛도 건강도 챙기는 좋은 조합인데요. 우선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퀘르세틴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데요. 이때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퀘르세틴이 결합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생기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 또 양파의 매운 향을 내주는 황화합물이 브로콜리의 비타민C와 결합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한층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참고로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좋은데요. 비타민C 함량이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 귤의 6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브로콜리와 함께 먹게 되면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 후 미역국을 꼭 챙겨 먹는 건 몸을 회복하는 대표적인 보양식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미역국을 끓일 때 이렇게 끓이면 오히려 독이 되고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역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꿀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미역은 철분, 칼슘과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미역국이 산후조리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또 미역은 미세먼지를 통해 몸에 들어온 중금속을 없애는데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미역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알긴산 덕분입니다. 이 알긴산은 유해 성분들의 흡수를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금속 해독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역은 당뇨병 개선 효과에 뛰어난 식품 중 하나인데요. 해조류는 칼로리가 낮고 다양한 영양소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 비타민C, E,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고 합병증 발병 위험을 낮춰주는데요. 그리고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 건강을 돕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 해조류 속 끈적끈적한 부분에 많이 함유된 푸코잔틴이라는 성분은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것은 위에서 수십 배로 불어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줘서 식이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도 많아 변비 개선에 효과가 좋은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특히 장내 유산균의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속 환경 개선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역에 뼈를 건강하게 하는 칼슘이 풍부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미역 100g에는 칼슘 149mg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칼슘이 풍부한 우유의 118mg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칼슘은 여성분들에게 특히나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폐경과 갱년기를 겪으며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미역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뿐만 아니라 인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성인병 예방을 위한 체중 조절 식품으로도 유명한데요. 미역은 100g당 18kcal의 적은 열량을 내고 단백질 3g, 탄수화물 5.1g이 들어있는 반면 지방 함량은 0.3g 밖에 들어있지 않아 대표적인 저지방, 저열량 식품입니다. 그리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데요. 특히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함량이 1890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소화기능 개선은 물론이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화기,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미역이 가진 풍부한 효능을 100% 활용하시려면 미역의 장점을 깎아내리는 꽝조합은 피하고 미역의 장점을 살리는 꿀조합은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조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꽝조합은 바로 참기름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감칠맛을 위해 참기름을 두른 후 미역과 소고기를 먼저 볶아주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잘못된 조리법입니다. 참기름 발연점은 160도로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고온에 가열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참기름은 고온으로 조리할 때 적합하지 않고 무침 요리 등 요리 마무리에 둘러주는 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일 때는 다 끓이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둘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은 어떨까요? 들기름 역시 발연점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참기름보다 발연점이 조금 높긴 해도 고온에 가열하면 들기름도 역시 발암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볶으셔야 한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미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같은 식용유와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인데요. 식용유는 발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참기름, 들기름과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전체 발연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암물질 생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꽝조합은 바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요. 미역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물론 심한 경우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미역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질환이 없으신 경우에는 칼륨이 풍부한 미역을 드시더라도 신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칼륨이 배설되기 때문에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신장질환 말고도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미역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미역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K가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K는 미역뿐만 아니라 녹색 채소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미역과 녹색 채소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기보다는 과도한 섭취를 주의하시고 조금만 섭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꽝조합은 바로 파입니다. 각종 요리에서 파는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데요. 그런데 미역이 들어가는 요리에는 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바로 파에 들어있는 유황과 인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미역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칼슘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미역에는 의외로 칼슘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00g 기준으로 우유보다 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합니다. 폐경과 갱년기를 겪으며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로 인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미역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인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칼슘 섭취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미역과 파 조합은 피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미역과 파 조합은 미역의 칼슘 흡수만을 저해하는 것이지 영양소를 모두 파괴하는 상충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미역은 칼슘이 풍부한 것 이외에도 알긴산, 폴리페놀, 비타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미역과 파를 같이 드시더라도 칼슘 이외에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파와 반대로 칼슘 흡수를 높여주는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역과 함께 먹으면 좋은 첫 번째 꿀조합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할 만큼 면역력을 높이며 암 예방에도 좋은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암을 억제하는 레티난이라는 성분부터 베타글루칸,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는 비타민 D가 더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과 에리다데닌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피가 잘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인들에게 적극 추천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표고버섯이 미역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슘이 풍부한데요. 표고버섯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이 비타민 D는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미역국에 표고버섯을 넣으면 칼슘 흡수를 높일 수 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들깨 미역국으로 드시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영양학적으로 보면 들깨가루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 칼슘 흡수를 높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표고버섯과 들깨가루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 드시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꽝조합은 미역을 과잉 섭취하는 것입니다. 미역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미역은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인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여 조금만 먹어도 요오드를 과량 섭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작용에 주의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오드가 체내에 많아지면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억제하게 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성인의 요오드 1일 권장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하루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417 마이크로그램으로 권장 섭취 기준의 2.5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일상적으로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섭취하고 있어서 이미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정도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다만 개개인의 신체 환경이 다를 수 있으니 가급적 일일 권장량을 맞춰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식탁에 자주 오르는 미역국은 요오드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최소 70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1일 권장 섭취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라 이미 4배 이상의 요오드가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상한 섭취량이 2400 마이크로그램이라서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식품으로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하루에 미역국 2그릇까지는 괜찮은데요. 하지만 요오드를 상한 섭취량까지 꽉 채워서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미역국 끓이실 때 한 솥 끓여서 며칠 드시기보다는 가족들과 한 끼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해서 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들입니다. 예로부터 산모들이 기력 회복을 위해 미역국을 삼시세끼 챙겨 먹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엄마가 섭취한 요오드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이 되어 오히려 아기가 갑상선 기능 저하로 치료를 받은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모유수유의사회에 따르면 엄마의 요오드 섭취보다 젖을 통해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삼시세끼 미역국을 먹는 것보다는 3, 4일에 한 그릇, 일주일에 2그릇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권장하는데요. 혹시 출산을 앞둔 딸과 며느리 혹은 주변 지인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다음으로 함께 드시면 요오드의 과잉 섭취 걱정을 덜 수 있는 이 음식이 있는데요. 미역의 효능을 올리는 꿀조합 두 번째, 두부입니다. 콩으로 만들어낸 두부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미역과 함께 먹으면 체내 요오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두부를 같이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이 많은데요.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항암 작용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 중에서는 대두콩으로 만든 두부가 검은콩으로 만든 두부보다 사포닌이 16% 정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부를 넣고 미역국을 끓이시면 당뇨와 치매 예방에 좋은 식단인데요. 우선 미역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흡수를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데요. 또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과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애용합니다. 두부의 레시틴 성분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낮춰주고 기억력을 증진시켜 치매 예방에 좋은 물질로도 유명합니다. 두부가 요오드 균형 조절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강에 좋은 다양한 점이 있다고 하니 꼭 같이 식탁에 올려보세요. 미역의 효능을 올리는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미역귀입니다. 미역귀라는 부위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미역의 씨앗을 퍼뜨리는 생식기 부분으로 미역 전체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특히 풍부합니다. 독특한 식감과 풍미가 있어 각종 반찬과 술안주로도 많이 찾는 별미인데요.
그런데 이 미역귀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섭취한 중금속들을 배출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며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효능이 있는데요. 바로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암세포는 무한히 증식하는 특징을 가졌는데요. 후코이단은 이러한 암세포가 스스로 소멸할 수 있게 해주는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역귀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나트륨 배출을 유도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그 밖에 항염 효과가 있어 폐렴, 기관지염, 천식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귀는 또 이것과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은데요. 미역의 효능을 올리는 꿀조합, 오이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수분을 보충하기 좋은 식품으로 오이만한 게 없는데요. 여름철 별미로 미역과 오이가 어우러지는 오이 미역 냉국 많이 드셔보셨죠? 사실 이 조합은 혈당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저혈당 식품인데요. 미역은 GI가 16, 오이는 GI가 15밖에 되지 않아서 당뇨 예방을 위해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궁합의 음식입니다. 당뇨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이 둘 조합을 드시게 되면 열량이 낮고 수분 보충하기에 좋아 여름철 건강 관리에 아주 좋은데요. 또 오이 미역 냉국에 들어가는 식초는 혈당을 낮추고 살균 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어서 장 속의 유해균들을 줄여주면서 장염, 설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초 속에는 다양한 유기산이 있어 피로를 덜어주기 때문에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안성맞춤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